예. 예, 오늘 마지막 다 끝내야 되는 날인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다 못했었는데 179? 각종 등기 절차 179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등기 절차 강론은 이제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각종 등기 중에서는 특히 이제 가등기가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고, 그리고 이제 권리 등기 중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나를 특정해서 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라든가 유증이나 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물권법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신청 정보 중에 무엇을 반드시 써야 되느냐 이런 정도만 보완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모의고사 보셨어요? 토요일 날? 풀만 하던가요? 어떻던가요? 풀만 하죠? 네. 그 정도가 이제 표준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3, 4월 달엔 여러분 초보 단계니까 가급적 쉽게 내주려고 노력했었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여기서부터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복합 올라가가지고 조금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한번 풀어보고 나면 그때부터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40문제씩 2번 여러분 풀어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 100선이나 그 다음에 이론 정리 이런 과정이 한 번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변경 등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179페이지 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는 21페이지 보시면 돼요.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는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에 따른 분류할 때, 자, 여기서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있다. 변경과 경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했죠? 공통점 뭐예요? 등기와 실체 관계가 얼만큼 일부가 불일치한다. 요게 공통점. 차이점은 변경 등기는 그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불일치가 생겼고,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즉 당초의 등기 절차의 착오나 유로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정 등기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들은 경정 등기의 한계, 어디까지가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 한계인가, 이 문제입니다. 즉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동일성. 그래서 쌍꺼풀 수술까지만 허용되고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착오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를 갑으로 해야 되는데 을로 잘못했다. 갑으로 경정해 주세요. 동일성이 없어.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임차권 등기를 했다.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경정해 주세요. 안 됩니다. 물 권리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전환 수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정의 한계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과 경정은 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건 둘 다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등기부는,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됐다 했지?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뤘다 했죠. 그래서 자, 등기 기록을 보면은 자, 첫째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여긴 부동산 표시라고 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요 두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 여기는 부동산 표시 사실 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을 때 표제부에서 하는 변경과 경정이 있고,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변경과 경정이 있는 겁니다. 표제부에서 하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변경이라는 거죠. 표제부, 물리적 현황이 바뀌었을 때, 건물을 증축했거나 또는 지목을 바꿨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어디? 표제부. 표제부의 등기 공통점이 뭐냐? 여기는 항상 등기 형식은 주등기. 알았어요? 부등기 없어. 여기는 신청 의무가 있어. 신청 의무가.
그래서 신청 의무는 등기법상 1개월 이내.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의 의무가 규정된 건 요거예요. 1개월 이내. 이것은 대장과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등기법상 의무를 부과했다 했고, 위반하더라도 뭐가 없다 했지? 지금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토지 건물을 묻지 않고 모두 과태료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뭐냐? 대장. 요 대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장 등록을 먼저 뭐한다? 선행. 대장 등록을 선행해라. 먼저 대장을 바꿔야 돼. 그리고 뭘 첨부해야 돼?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제부의 등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주로 뭐냐? 여러분들 등기에서는 합필 제한 문제. 이게 지적에서는 합병 제한이었어요. 합병 제한은 지적에서 뭐라 했지?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일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 중 어떤 거?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것이 지적에서 배웠던 내용. 그럼 등기도 똑같아. 여기서 일필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거나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등기하면 여기 뭐가 또 나온다? 합필 특례가 나와요. 이게 지적과 다른 점은 합필 특례. 이 특례는 자, 어떤 경우냐면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지적에 따라서 합필 등기하기 전 요 사이에, 자, 합병 후 합필 전 요 사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합필 특례는 등기법 38조에나 합필 특례는 이것은 합필 제한 사유가 있어도 합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합필할 수 있다라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등기에서 임창용,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 용의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으니까 요것만 합병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권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고, 잠깐만.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 권리 내용의 변경이다. 이것은 어떻다? 공동신청. 공동신청해야 되고, 여기에 신청 의무 자체 없습니다. 여기 신청 의무 자체가 없어. 그래서 권리 변경은 뭐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지상권인 존속기간을 연장 단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다 권리 변경,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형식은 부기 등기 원칙이다. 부기 등기.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서부터 어떤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에 등장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낙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런 표현이 나온다겠지? 그래서 이해관계인한 어떤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해관계. 그래서 이 이해관계 문제를 따질 때 쉬운 문제는 이 손해보 가지고 따진다 했지? 즉 손해가 생겼는데 거꾸로 이익을 보는 자는 이해관계 될 수가 없다 했고, 어려운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양립 가능성이 없는 건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갑구나 을구 하는 등기도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변경 경정 중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는 자, 권리자를 의미하니까 소유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게 다 권리자야. 이 명의자의 표시가 바뀌는 게 표시 변경. 표시 변경은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입니다.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는 이건 항상 부기 등기밖에 안 해. 항상 부기 등기고 신청 의무 자체가 없어요. 신청 의무가 없다. 그리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중에서 주소 변경, 이 주소가 바뀌었을 때,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 이 정도가 시험에 좀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나 표제부에서 하는 것은 경정이고, 여기도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는 변경,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는 경정. 표제부에서도 변경, 경정 사유가 생길 수 있고 갑구나 을구에서도 변경, 경정 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 경정등기 중에서 그 차구나 유로, 여기서 원시적 차구나 유로인데 이 실수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등기관이 잘못했다.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고, 신청한 사람이 당사자가 잘못했다. 그럼 당사자 잘못하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등기관이 잘못했어도 뭘 받아준다? 신청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당사자 잘못한 건 절대로 직권 안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이걸 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이 승낙서를 첨부해서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를 했으면 등기에 직접 고쳐놨죠.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돼. 당사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됐던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변경 정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정도다. 이걸 알아두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179페이지에 1번 한번 보세요. 자,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거. 변경 등기는 그 불일치 내용에 따라 표제부, 이렇게 표제부에 사는 것과 갑구나 얼굴에 사는 게 있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다음 권리 변경 등기는 저당권의 채권액이나 이율 변경과 같이 권리 내용의 변경이 생긴 경우, 이걸 권리 변경이라고 하고, 그다음 권리 주체의 변경도 변경이지만 이것은 따로 뭐라고 하냐? 주체가 바뀌면 이전 등기라고 해요. 이전. 이건 변경 등기가 아니라 권리 주체가 바뀌면 이전 등기, 권리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는 없거나 이해관계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있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할 수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여기 권리 변경에서 자, 이건 자,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표지앱에서 하는 변경 등기 중에서 요거 여기 하필 제한 문제. 요걸 얘기해. 하필 제한. 이것은 요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이건 지적에서는 이제 토지 합병이라 있고,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적에서 배울 땐 토지 이동 사유 중 토지 합병, 일반 이동 사유. 그래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토지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자, 지적에서 뭘 배웠지?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의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지목 11가지 암기했죠? 어떤 거?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의무가 있고. 이거 빼놓고는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병에서는 합병 제한 사유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합병할 수 없는 거. 즉 1필지의 요건,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여기에 어떤 거 이렇게 지금 방금 얘기한 임차권이나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 요거 3개는 합병할 수 있지만 요걸 뺀 나머지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요걸 여기서 정리했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적이 등기에 오면 다시 뭐가 된다? 여기선 하필 등기라고 해서 하필 등기. 요 하필 등기, 하필 제한 사유도 역시 똑같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등기법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이것을 합쳐주는 걸 이걸 하필 등기라고 표현해요. 하필 등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표지앱에서, 즉 하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지적에 따라 집원은 선수인 집원이 됐고, 자, 면적도 지적에서 전부 다 뭐였어? 합산 처리하니까 다 나왔지?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 바뀌고 경계도 바뀌고, 그런데 표지앱에서는 경계를 등록하고 면적밖에 등록이 안 돼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표지앱에서 면적이 바뀌니까 합병 전 500제곱미터가 합병하고 나서 등기할 때 하필 등기하게 되면 1000제곱미터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거 어디? 물리적 현황이니까 표제부에서 자,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고,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하고, 요 기록은 등기록은 이건 폐쇄시킵니다. 등기부 자체를. 이것을 하필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등기는 부동산 표제부에서, 등기부 표제부에서 변경이 해놓고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거, 이걸 하필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할 때 똑같은 원리니까 요게 지적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정리해서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 특례란 건 뭐라고 했어요? 특례. 등기법 38조에 특례가 있어서 지적과 다른 점은 이것은 이렇게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요 사이에 변동이 생긴 걸 뭐라고 한다? 특례. 예를 들어서 자, 이 토지를 8월 10일 날 합병하고 나서 지금
8월 지금 30일 날 합필 등기한다. 그러면 요때 요 사이에 변동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자, 예를 들어서 요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이 가압류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8월 10일 날 가압류가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합병시킬 때 지적 공무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합병시켰는데 8월 20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요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8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합필딩기 하려고 하면 여기 가압류가 붙어 있어 이쪽은. 그럼 여기 임창용 2회 등기가 있으니까 합필 등기 못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각하시켜버려. 그럼 등기부는 따로따로 두 개의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토지대장은 이미 합쳐놔서 하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이게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합필 등기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겠지. 그래서 다만 합필하되 요 가압류권자가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에 대해서 B가 가압류는 B는 요 11번지 요 토지만 가압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합필 후 전체를 가압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가압류하되 이 토지의 요 면적 지분 비율로 계산해서 요 이런 경우 2분의 1 지분 요것만 가압류한 것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특례입니다. 특례. 그래서 등기에 가면 지적에서 배우지 않았던 뭐가 나온다? 합필 특례가 더 나와. 그럼 특례는 무조건 이렇게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 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합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2번 문제 보세요. 180페이지. 자, 갑이 자신이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자, 이것은 여기서 A 토지, B 토지라는 것은 여기서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소유자는 전부 다 갑이다. 갑. 소유자가 갑이야. 갑 소유 두 필지 토지가 있어. 근데 이게 A 토지, B 토지야. 10번지, 11번지 똑같은 얘기야. 이걸 갑 소유 두 필지 합필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합필 등기할 수 없는 사유, 즉 임창용 2회 등기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용 2회 등기 첫째 가압류 1번이 정답이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이 아니잖아 이거. 가압류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합필할 수 없어. 2번은 뭐예요? 보면 뒤에 전세권, 용의물권이지. 3번은 뭐예요? 저당권인데 특이한 거지. 등기 원인 및 연월 접수와 똑같은 거. 이걸 뭐라고? 창설적 공동저당. 임창용할 때 창설적 공동저당. 여기서 요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니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4번지는 뭐예요? 지상권. 5번지는 전세권. 다 용익물권이잖아. 그러니까 합필 등기할 수 있고. 자, 3번지문만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니까 합필할 수 있고. 자, 1번은 가압류. 이건 합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정답 1번이 된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도 역시 분합에 관한 이 분합이란 건 분필, 합필, 분합필을 말하는 건데 자, 틀린 거 1번 토지 분필, 합필, 그 다음 분합필 등의 등기를 토지 분합이라고 하고 2번 그 토지 소유권 등기면 1개월 내에 신청하면 이를 게을리한 경우 거기 숫자는 빼버리고 잘못 들어간 겁니다. 게을리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과태료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여기 없어졌다. 위반해도 이 과태료가 없다. 조각으로 위반했을 때 전혀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제비 등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 자체는 다 없어진 거다. 이걸 잘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처럼 먼저 대장상 등록을 변경해 대장 등록을 제공해서 등기를 신청하라. 선행. 여기 대장 등록을 선행하라 했지. 이게 기준이 대장이기 때문에 표제비 등기는. 그 다음 의무자의 등기 필정과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두 가지는 뭐라고? 공동 신청. 그런데 표제부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권리 변동이 없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단독 신청이야. 상대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토지 분필 등기한 경우에 등기 기록의 개설이 있고 합필 등기할 땐 폐쇄가 있으나 분합필 등기할 때는 개설도 폐설도 없다. 이건 아까 이렇게 분필, 합필할 때 합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요 11번 등기를 폐쇄시키는 것이고 합필하면 거꾸로 분필하면 새로 개설하는 것이고 분합필 등기하면 개설도 폐설도 없다. 분합필이라는 게 뭐라고 해서 일부를 잘라서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토지를 지적해서 요 10번지 토지 중 일부를 요만큼 분할에다가 이걸 곧바로 붙여버려. 그럼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생기니까 10번지 만약 여기 100제곱미터를 잘라냈다.
500 지금부터 토지 100을 잘라내면 여기는 자 10번지는 줄어들었어요. 이만큼. 얼마로? 400으로. 11번지 늘어났어. 얼마로? 600으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면적만 각각 늘어났지 조정됐지 뭐가 없다? 등기기를 개설패소할 게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지입에서 이쪽은 어떻게 바꿔준다? 10번지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변경등기해야지 얼마로? 400으로 부동산 변경등기 표지입에서 이건 늘려야지 600으로. 그러니까 등기기록 개설도 폐쇄도 없다는 거예요. 일부 잘라서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 분합필 등기.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합병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 좀 틀린 거. 아까 여기 권리 변경 등기 보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권리 내용 변경 공동 신청해야 되고 당연히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나와.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의무는 없다 했고 부기등기 원칙인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여부에 따라 등기 형식이 달라진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권리 변경 등기를 하면 등기된 권리 내용이 후발적 사유에서 이를 후발적 사유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실체 관계와 부합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했고 자 2번처럼 공동 신청해야 되고 3번처럼 이해관계 승낙서를 처음 본 부기등기 그리고 종전사항은 지워버립니다. 말소합니다. 그다음 전세권 존속기한 연장과 전세금 감액을 함께 이거 잘 보셔야 돼. 전세권 존속기한 연장한다.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등기를 보니까 여기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여기 저당권자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전세금을 증액한다면 이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와 있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증액 등기부는 얘는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감액하는 요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본다?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관계를 따질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후순위권자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선순위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기간이 늘어나지? 후순위권자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에? 불리하죠. 전세권 존속기간 더 늘어나니까. 끝나면 소멸하면 얘는 순위가 승진될 건데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권자 불리하지? 그러면 존속기간 연장하면 후순위권자 손해보니까 불리해지는 거니까 이용 된단 말이야. 근데 또 뭘 했어요? 거기 보면 존속기간 연장하면서 전세를 감액했지? 감액하면 후순위권자는 어떻게 돼? 유리해진다 그랬지? 감액하면 얘는 선순위권자 금액이 줄어들면 후순위권자 유리해지지?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것과 유리 동시에 생겼어. 그럼 후순위권자는 뭘까?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유리 불리가 동시에 생겼어.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면 뭐라고 했어? 에? 뭐 이게? 에? 마이너스지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보세요.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되는 거야. 즉 어느 한 요소라도 손해보는 게 있으면 결국은 뭔다? 손해보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는 유리해지고 하나는 불리한다. 결국은 뭐야? 불리한 거야. 그럼 후순위권자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요건과 불리한 요건이 동시에 쓸 때 후순위권자는 뭐다? 이해관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4번 지문처럼 자 이런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승낙서를 제공해야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도 역시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선순위 전세금 증액시키면 후순위권자는 당연히 손해보지 이해관계인. 그다음 전세권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자 전세금은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될까? 유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요 정도는 파악해야지.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늘어나 좋아졌어 나빠졌어? 에? 좋아진 거지. 담보 권리가 더 증가되는데 예를 들어 전세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스스로 파악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 전세금 있잖아요. 근데 얘가 소유권 목적 저당권자가 아니고 이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전세권 목적 저당권자. 이건 부기등기로 합니다.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B는 이 1순위 전세금 이걸 담보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전세금이 증액되면 얘는 좋아져 나빠져? 좋아지는 거고 이게 줄어들면 불리해지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전세권 목적 저당권자에서 이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커지니까 좋아진 거고 줄어들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되면 이익을 보니까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 될 수가 없지. 손해볼 때만 이해관계라고 했잖아. 늘어나면 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줘야 돼. 밥도 사주고. 이해관계라고 항의할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관계 누구라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 이해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5번에 2번은 이해관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처럼 감액했거나 4번처럼 자 선순위를 증액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자 이것은 변경 등 4번과 5번 똑같이 선순위가 증액되면 후순위 권자는 모두 다 손해를 본다는 얘기. 이런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손해 보는 걸 따졌기 때문에. 그다음 6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거 어디서 나온다 했지? 여기 갑군 얼구 중에 명의자 표시 변경. 여기. 자, 갑군 얼구 중에서 표시 변경이라고 했지? 항상 부기등기로 해야 됩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1번은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 상대방이 없지. 권리 변동이 안 생기니까. 요거만 공동이에요. 이건 다 단독이에요. 맞고. 2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보라고 해서 이건 부기등기밖에 안 해. 이건 부기등기. 주등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처럼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 종전 변경 전상 당연히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해 버립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주소 변경 이렇게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뭐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 후 등기명 표시 변경을 해줘요. 그런데 이 주소가 아니라 이름 개명은 직권 변경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소 변경만 그래. 주소 변경만. 그래서 성명 변경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바뀌었으면 등기명의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 표시 변경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자, 7번 문제는 경정. 이건 똑같다. 차이가 뭐라고 해서 경정은 자, 일부 불이치는 똑같고 원시적 사유, 원시적 착오나 유로 이 문제 나와야 됩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 했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등기 선례입니다. 즉, 자 소유권이 지금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어. 근데 C가 보니까 A가 옛날에 주소가 착오로 잘못됐네. 그럼 종전 소유자가 옛날 주소 착오니까 경정해 주세요. 실익이 있어 없어? 이미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갔는데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건 실익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 표시 경정 등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잘 보세요. 부동산 표시는 어디서 하는 것이라고? 표제부. 여기 권리와 관련이 있어 없어? 권리와 관련이 있어 없어? 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표시지? 이해관계는 이 권리에서만 나오는 거야. 표제부는 권리와 무관하니까 뭐가 없다고?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얘기해 준 거고 그거 맞는 거예요.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일부 말소임이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따 문제 또 있으니까 보고 그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됐다. 그럼 이것은 등기 명의 법인으로 경정할 수가 없지. 왜 그렇다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없어. 여기 동일성이었기 때문에 자 종중을 이걸 법인으로 경정해서 이건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갑과 을 똑같은 거예요. 실수로 갑으로 해야 될 거 을로 잘못해서 갑으로 바꿔주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 경정은 안 되는 거예요. 동일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별개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이건 경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번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하고 나서 공동상속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이게 뭐다? 소유권 경정으로 이걸 해야 된다 했지? 소유권 경정 등기 방식으로. 경정 등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3번과 5번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뒤에 또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8번 보시면 경정등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겠죠.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나 유로, 원시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거, 이거 권리를 바꾸는 거, 그 다음 권리자를 바꿔주는 거, 이건 동일성이 없으니까 못한다 했지. 그 다음 등기명인의 인감증명이나 소유권 확인 판결서 등을 첨부해서 단독 소유 보존 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거꾸로 공동소유를 단독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따 나올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 등기입니다.
4번처럼 경정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한 제3자가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는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등기.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건 다음에 다시 문제 또 나온 바로 다음 문제를 볼 겁니다. 이건 일부 말소 의미 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만 하는 항상 부기등기. 그리고 이해관계인 승낙서는 이것은 부기등기 요건이 아니고 수리 요건이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했죠. 이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등기는 이것은 무슨 등기냐 물어보면 말소 등기, 실질은 말소 이것이고 이거는 경정은 외관에 불과 외관.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할 땐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이해관계인의 이 사람이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 받아주고 없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각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권리 변경 경정할 땐 이해관계인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했지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는 승낙서 있으면 등기를 받아주고 없으면 각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승낙서가 부기등기 요건이 아니라 수리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 했지.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등기는 실질은 뭐라고? 말소 등기. 그런데 외관은 뭘 입고 와서 옷은 경정의 옷을 입고 왔다 했지. 자,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온 얘기 해줬죠. 또 한 번 해줘. 군대 간한테 휴가 나왔어요. 군인이죠? 에? 그럼 그 아들이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닐 땐 군복 칼같이 날 세워가지고 군화 딱 신고 정장을 하고 놀러 갈까? 사복 입고 놀러 갈까? 사복 입고 놀러 가서 술 먹다가 싸움 벌어서 지금 문제 생겼어. 경찰서로 갈까? 헌병대로 갈까? 사복 입었는데 헌병대로 갈까요? 왜 그렇다? 사복 입었어도 군인이야? 일반 민간이냐? 군인이지?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그 사람은 헌병대로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러면 자 이게 몸은 뭐다? 군인이야. 군인. 실체. 근데 옷은 사복 입었어. 알았어요? 경정 옷을 입고 나왔어. 그럼 이건 뭐라고? 실질은 군인이니까 말소 등기야. 경정 등기 아니고.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말소 소유권 경정 등기가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8번에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온 9번 문제하고 연결된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즉 이게 전형적인 것이 9번에 보시다시피 자 대장상 공유자 중 A가 단독수로 보조 등기했을 때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해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걸 A, B가 건물 신축해서 지분이 2분의 1씩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자지. 원시 취득했어. 신축했으니까.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할 때 원래 무슨 등기한다?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자 대장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공유로 등기해야 되겠죠? 최초할 때 여기에 자 소유권 보존에서 A가 2분의 1 지분이 있고 B도 2분의 1 지분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보존 등기를 A 단독수로 해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건 실체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잖아. 실체는 자 이 소유권 자 소유권이라는 게 지금 하나가 있어. 하나의 소유권을 자 2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A, B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이게 다 A 겁니다 라고 해놨어. 그러면 요 부분 B 지분이 있던 부분 잘못된 거예요. 즉 요 소유권 전체 중에서 일부가 효력이 없어. 일부가 무효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만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가 부적법할 땐 말소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일부와 관련된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 아니면 경정 등기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그러면 변경 등기 어떤 사유? 후발적 사유.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불치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B가 2분의 1 소유권을 취득한 건 등기하고 취득해서 처음부터 취득한 사람이에요. 예? B는 처음부터 취득해서 등기하고 나 취득했어. 예? B가 소유권 취득한 처음부터 원시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안 맞으니까 무슨 등기한다는 거야? 경정 등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효라면 말소 등기 하려고 봤더니 말소 등기는 전부가 부적법해야 말소하지 일부는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경정의 옷을 입었다. 몸은 말소인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라는 거야? 말소 등기다. 실질은 말소라는 거야. 형식만 경정의 옷을 입고 나왔어. 형식을 따라갈 땐 여기 그대로 여기 부기 등기로 권리 변경. 자, 1번 소유권 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형식으로 보니까 1 전체 가지고 있다가 A는 줄어들지 2분의 1로 불리해졌네. 의무자. B는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2분의 1 치면 들어가지 권리자.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 경정 형식을 했는데 실질은 뭐라고? 실질은 말소가 실질이지만 경정 옷만 입었어. 그래서 만약 여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이해관계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먼저 A가 먼저 보증이 한 상태에서 만약 제3자한테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된 상태다. C는 A 소유권 전체를 담보로 잡았던 사람이야. 알았어요? 이 상태에서 경정등기 하게 되면 C는 유리해져 불리해져? 얘는 소유권 전부를 담보로 했던 사람인데 얘가 A 지분이 이렇게 A가 1에서 2분 줄어들면 저당권자는 불리하지? 그럼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이해관계 있으면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승낙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건데 승낙서가 주등기 부기등기 요건이 아니고 이건 뭐기 때문에 말소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낙서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고 없으면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이걸 일부 말소 및 소유권 경정 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앞에서 여러분 나왔듯이 자, 변경 경정 중에서 명의자를 추가시켰기 때문에 이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야 돼. 이 사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일부 말소의 및 소유권 경정 등기다. 다른 말로 뭐라고?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한다.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A 단독 소유를 AB 공유로 경정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면 단독 소유 공유로 공유를 단독 소유로 보증이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A도 소유자기 때문에 A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 무효는 아니라겠지. 그다음 이 경우 보증인을 말소한 후 새로운 공동소유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소할 수 없어. 얘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면 다 말소해버리죠. 그다음 3번 B는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고 경정 등기 이렇게 경정 등기를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그다음 이 경우 경정 등기 부기등기 여기 항상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야 돼. 부기등기로. 그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 일부 전이긴 한다. 첨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각하돼. 각하. 등기 안 됩니다. 첨부하면 수리해주고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건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건데 이건 지분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9번 문제를 잘 생각하시면 이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0번 문제는 직권경정. 아까 직권경정에서 직권경정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등기관이 착오나 유로. 등기관이 실수한 거예요. 등기관이 과오로 인한 경우. 그래서 직권경정은 항상 부기등기로 해야 되고 차고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이 잘못이어야 되고 이해관계는 제3자인 경우 직권경정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되도록 바뀐 거예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유권의 등기가 맞춰진 때는 그 채권자도 당연히 이해관계를 통지해 줘야 돼요. 직권 경정 등기를 한 때는 그 취지를 등기 신청 즉 당사자한테 통지하는데 당사자 2명 이상이면 2명 2인 이상일 땐 1인에게만 해도 된다. 요게 시험에 요것도 다 나왔던 거죠. 2인 이상일 땐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변경 경정 등기 문제 받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말소 등기부터 보겠습니다.